반갑습니다. 우리 귀에 들린다고 생각에 담지를 말고 눈에 보인다고 마음에 담지를 납시다. 담아서 상처가 되는 것은 흘려버리고 담아서 더러워지는 것은 쳐다보지를 납시다. 좋은 것만 마음에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은 지워버려야겠습니다. 귀에 거슬린다고 귀를 막아버리지 말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눈을 감지 맙시다. 귀를 열어놓아야 노래를 들을 수 있고 눈을 뜨고 있어야 예쁜 것들을 마음에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슬픈 일보다 기쁜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웃으면서 살아가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에 주님과 같이 동거할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다. 지금은 제별이사 가장까지 승진하여서 강남 삼성아파트에서 이대에 나온 무한 아내와 잘 살고 있는 이 아들이 정말이지 이 시골 동네에서는 부부에게 크나큰 자랑거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 아들은 효자가 아주 효자로서를 잘합니다. 수석이나 설에나 거의 빠지지 않고 제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고향으로 데리고 옵니다. 명절을 보내고 올려가곤 하면서 올 때마다 아버지에게 뭐를 사갖고 와요? 고기. 소고기를 10근을 사오는 게 아니라 키로로 반 마리를 사서 통례잔치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와 아들을 동네 사람이 칭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칭찬을 했습니다. 응?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내 자식 며느리가 잘 나가는 사람이다 하고 우시랬단 말이에요. 아들 내일은 고향에 내려올 때마다 이 아버님, 어머님 시골에서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저희들과 함께 서울로 가시죠. 서울로 가시죠. 저희가 잘 모시겠으니까 서울로 갑시다. 우리 지금 젊은 층들이나 지금 50대 주부들이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저도 청주에 있는 아버지를 보고 뭐라 하는데 아버지 여기에서 이제 농사 그만두시고 우리 저 서울에서 살든지 일산에 아파트를 하나 마련했으니까 거기서 사시면 어떻겠어요? 하고서 일산 아파트에다가 1층을 샀어요. 1층을. 그래 호수공원 옆에다가 이쪽에서 해놨더니 아버지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일주일 있다 보니까 내가 세파탄이다. 나 세파탄이다. 나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얘기할 수 있는 말동무가 있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모가 뭐라고 했어요? 아들아 설이다 뭐하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고향 땅에 묻혀 죽을란다 하고 그 노부부는 사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노부부는 언젠가는 서울의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들 덕분에 호소하는 자신들의 그 모습을 그려가면서 웃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말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노부부 중 아내가 먼저 세상을 뜨게 됐습니다. 상을 치르는 내내 아들 내이가 어찌나 애통하게 엉엉 우는지 동네 사람들이 모두 가슴이 찡했습니다. 찡하고 다 울었습니다. 초상을 치르고 나자 아들 내이는 또다시 강하게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아버님 이제 어머니도 가셨으니 어찌하시렵니까? 고향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셔서 저희와 함께 사시도록 하시죠.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 할 말도 떠나갔고 할머니 떠나갔잖아요. 자기 등을 긁어주고 같이 먹던 할머니가 떠나니까 어떡해요? 몇 날을 생각하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너무나 큰 거예요. 할머니가 맨날 세수물도 떠다 주고 세수하고 나면 수건도 갖다 주고 잠자고 날 때는 꼭 물 한 컵을 떠다가 주고 또 이렇게 해서 잘 주무셨냐고 팔을 주물러 주고 얼굴을 들여서 아이고 이 얼굴이 얼마나 이쁜가오, 이 아들을 낳아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워 하면서 그 남편을 사랑하던 그 손길이 끝나니까 너무나 마음이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논밭과 야산 등을 모두 가산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가산을 정리한 돈을 아들네에게 줬더니 32평 아파트에서 이제는 48평 아파트로 이사를 옮겼습니다. 그래, 노인의 서울 생활은 처음에 그런 대로 한 달 동안은 편안했습니다. 응? 재산을 주고 뭐 하니까 며느리가 밥을 잘 챙겨주고 뭐고 했는데 한 달 뒤에는 뭐를 들여놔요? 식물을 다 갖다 모시는 거예요. 식물을. 응? 식물 다 들여놔. 그쯤 아들은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할 때가 되었는데 회사에 바쁘다 보니까 매일 거의 12시 넘어야 집에 들어오는 일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모처럼 일찍 6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 들어보니까 집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썰렁에 다 피어 있어. 집안에. 아버님의 계실 때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애들도 없고 마누라도 없어. 식탁 위에 있는 아내의 글모를 봤더니 뭐라고 써 있을까요? 여보, 우리 모처럼 이식하러 나가요. 이식하러 나가요. 식사 안 하고 퇴근하였다면 전기밥솥에 밥 있고 냉장고 뒤져서 반찬 찾아 드세요. 좀 늦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세요. 응? 그래서 가족을 기다린 동안 냉장고 속을 뒤져서 맥주를 찾아서 한 잔 마시고 현관 쪽이 시끌해지며 나갔던 식구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그 기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식구들이 오는데 그런데 들어오는 걸 보니까 아내와 딸만 둘이 들어와요. 아들하고. 왜 둘만이지? 왜 셋이지? 어? 거기에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안 계셔요. 또 뭐를 들어와요? 강아지를 남편의 눈앞에 와 들여보니까 할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버님은 아버님 집에 안 계셔? 에이, 어디 노인정이라도 가셔서 놀도 오시겠지. 아버님 매일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나? 남편이 약간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자 아내는 더듬거렸습니다. 왜요? 밥을 챙겨주질 않았습니다. 사실 아내는 평소에 노인이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오는지를 보통 생각이 안 납니다. 아내는 노인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저녁은 아예 일식만 하고 돌아다녔어요. 아버지가 준 재산으로 그걸 갖고서 돈을 주고 돌아다녔어요. 아들은 눈이 도루실비같이 자지 않고 기다리려고 작정하고 서재 책상 앞에서 엎드려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벌써 잠들어져 있고요. 애들도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 아들은 책상 한 칸에 정성 들여 접혀진 쪽지를 하나 발견합니다. 볼펜을 꾹꾹 눌려 쓴 그 글씨. 무슨 한이라도 맺힌 듯이 종이가 찢어지도록 꾹꾹 누른 그 글씨가 아버지가 필적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뭐라 쓰는지는 잘 있거라 3번아 6번은 간다. 자정도 넘어 밤은 깊어만 갑니다. 노인은 아직도 들어오잖아요. 잘 있거라 3번이
3번아 6번은 간다. 노인은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쥐었다고 상해되지 잠깁니다. 뭐라 그래서 잘 있거라 3번아 6번은 간다. 그 소리가 무슨지 수수께끼였잖아요. 이 시간까지 아버지가 귀가하고 아는 걸 보면은 며느리가 잠을 못 자고 어떻게든지 찾아보는데 그런 내세하고 그걸만 참는 자 가출한 것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아들은 아버지 밤에 그 방에 들어가 봤지만 자정은 오밤중이었지만 왠지 우중충하고 느낌이 방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됐어요. 나는 그러나 이쪽 벽에서 저쪽 벽으로 빨래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빨래줄은 뭐가 있어요? 팬티 2장과 너니사스 2벌이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손수 빨아서 널어놓고 세탁을 해서 입는 옷을 그대로 입는 거예요. 누가 빨아준 것도 아니에요. 방 안에는 어린 딸이 옷장이 놓여져 있고요. 어린 딸이 이제 그만 지겨워한다고 옷장을 다 예쁜 옷을 바꿔주고 나서 이런 헌옷장을 아버지한테 갖다 놨던 겁니다. 옷장 위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는데 참으로 착하되 착한 그 얼굴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상 치를 때 영적으로 사용했던 그 사진 한 장이 방 한 구석에 소번에 그냥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얼른 꺼내서 그것을 책상에다가 넣고 소반에는 멸치볶음 속에 잠겨진 신김치들이 뚜껑 있는 보기가 좀 민망스러울 정도로 어지러져 있고 마시다가 반병들은 밖에 비어있는 소주도 있었고 이런 것이 아버지 아들 듣고 며느리 듣고 손녀딸도 있는데 아버지는 그동안 이 골방 안에서 홀로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누가 밥을 챙겨주지도 않고요. 아버지 며느리 듣고 식사도 있는데 아버지는 팬티 언니는 손수 빨고 이 방에서 손수 말리고 귀했던 겁니다. 아들은 무엇인가 자신의 가슴을 후갑하고 싶은 그 자멸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이 부엽게 밝고자 아들은 아파트 주변을 사차게 뒤져가며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가출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혹시나 노인이 어디선가 밤을 지새우는 흔적이 있는가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을 파출소에 가서 노인이 가출 신고를 했는데 고향의 이장 어른에게도 전화를 걸어보고 이웃사람에게 걸어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종족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3번에 자리가라 6번은 간다. 이 암을 우선 풀어야 아버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아들은 조바심을 치고 야단야단하고 우려댔습니다. 그런데 직장 종로, 직장 상사, 대동장생들 현명한 사람을 다 찾아 이 암호를 풀어보라 했지만은 암호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이 삼성 그룹에서도 풀지를 못했어요. 몇 날 며칠 지났어요. 아들이 이제 부장 진급을 했는데도 부장 진급에 나가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아버님만 오로지 찾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 술 한 잔에 예전에 마음 달라고 싶어서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자네 김아무개 영감 찾아가는가? 아파트에서 어떤 영감이 아들을 불러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르신 누구십니까? 나 김영감 친구일세. 근데 요즘 왜 김영감이 안 비나? 그리고 지내야 왜 그리 안색이 안 좋은가? 그래서 아들은 참편하긴 했지만 아버지께서 가출한 얘기를 간단히 다 들려주고 그리고 그 영감이 이제는 유서 같은 듯이 그 암호문을 내밀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영감님 그 쪽을 쳐다보더니 뭐라고 하냐래요? 자네 이것이 무슨지 모르겠지. 이 사람아 김영은 늘 얘기는 했는데 우리 집에서는 며느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손녀딸이고 세 번째는 자네네 네 번째는 강아지고
다섯 번째는 가정부고, 그리고 김영감 자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섯 번째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도 자를 풀지 못했나? 하고 노인어른한테 야단이 맞습니다. 참 불쌍하고는 아들은 그만 눈물이 주르르 흘립니다. 왜 흘렸을까요? 아버지가 아버지 대우를 받지를 못하고 우리 사이가 지금 이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저에서 아버지가 여섯 번째니까 첫 번째도 아니고 아니 영번 뒤에 되는데 어째서 여섯 번째입니까? 돌아서는 아들 등 들어 영감이 한마디 했습니다. 고향에 몇 먹었고 챙겨서 안이 가셨을 거네. 집 근처에서도 없을 거. 내일부터 서울역 지하철 가서 노인숙 가는 데 가서 찾아보게.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노숙인 중에서 같이 엎드려서 후익기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병입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아버지의 여러분, 당신이 몇 분이면 당신 아버지는 몇 분입니까? 아버님 영원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목회자를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기에 세신방송의 일방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여기를 가장 중요한 자리로 앉혀주시고 1번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 내가 이 글을 말했습니다. 아멘. 아멘.